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입니다. 보통 쌍집을 받았다, 쌍집행유예 줄임말인데요. 쌍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알다시피 원래는 이제 징역형 선고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하는 선처해주는 판결의 일종이죠.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징역형이다 보니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요건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건에서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거를 뉴스 등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대상이 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 규정 중에 법정형 하한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강간이나 친족관계 강간처럼 징역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사실 선고는 그 절반까지 한데요. 3년 6개월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대상 요건이 안 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법적인 페널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페널티도 하나가 있습니다. 법적인 페널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선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널티로는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앞에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을 잃게 되면 지금 받은 사건으로 징역형 그리고 앞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징역형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징역형 더하기 징역형 그래서 징역형을 2개를 살아야 됩니다. 페널티 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페널티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입국을 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그 나라의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 많은 경우 신혼여행을 어디 미국 하와이로 간다 이런 경우에는 못 들어갑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보통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각종 교육수강명령 등이 함께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판사 재량 영역이어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붙을 때도 있고 하나 또는 2개씩 붙을 때도 있고 사건에마다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음주운전 횟수가 많고 징역형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냐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보호관찰, 그 다음에 안전교육, 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들에서는 적게 나올 때는 40시간 물론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좀 중대한 사건인데 선처를 받아서 실형을 면한 경우에는 선고하는 판사님도 그걸 감안해서 사회봉사명령을 280시간, 260시간 이렇게 내린 경우도 몇 번 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보호관찰이든 사회봉사든 교육수강이든 이 세 개 중에 하나 일정은 관할 보호관찰소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무단불참을 여러 번 한다. 그러면 서면경고장이 나오게 되고요. 서면경고장도 몇 차례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불응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일반적인 요건이나 특징 등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쌍집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아까 원칙대로 하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 자체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데 대상이 됐던 사건 자체가 집행유예 선고받기 이전에 일어났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재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그 선고 자체가 이 앞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얼핏 이렇게 보면 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았다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경우인데 나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예외 조건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한 2달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게 확정이 됐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뭐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리고 한참 남았는데 지금 뭐 또다시 뭔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사건 발생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고 그리고 선고 자체도 결국 이렇게 뭐 거의 3년 가까이 남았으면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원칙적으로 그 집행유예 페널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 예외 사유. 사건 자체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사건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지만 선고 자체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선고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쌍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는 아니지만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이미 집행유예를 3개를 다 각기 다른 사건인데요. 이렇게 뭐 달고 있다라고 하죠. 쌍집을 넘어서서 3가지 집행유예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또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또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라고 문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제가 이런 쌍집을 여러 번 받아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음주운전 중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그리고 뭐 사기 등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 병합해서 했던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쌍집 선고는 사실 이 자체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좀 기대하는 거는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또한 선처받은 상황에서 또 선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쌍집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